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윤석만 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앞서 본 논평 시간에는 한덕수 총리의 한덕수 총리의 추대론이 짚혀지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오세훈, 유승민의 불출마 경선 불참여 이 이야기들을 좀 짚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가 짚어봤습니다.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 출마를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해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비상식적인 판단이고 분별 있게 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사고하고 계시는 한덕수 총리님을 욕보이는 결과입니다. 제발 한덕수 총리를 흔들지 마십시오. 윤석만 평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띄워볼까요? 그 기사 말고 노컷뉴스 기사. 자, 제목이 뭡니까? 국민의힘 경선 룰로 예측을 해보니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순서다. 이거예요. 자, 국민의힘 경선 룰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에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애고 최소화하고 정말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의 생각은 뭔가를 알아보는 것, 그게 역선택 방지 룰인데 그 룰을 가지고 압축을 해봤더니 4명이 나오더라. 4명은 누구? 자, 왼쪽부터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지금 빅3까지는 아마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 있죠.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까지는 거의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번째 자리를 두고 나경원이 될 것이냐 안철수가 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가 가장 가능성은 높겠죠. 현재로는 뭐 윤상현이나 이철호 이 두 분은 최종이 아니라 이 4명의 컷오프에 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 자리에 나경원 의원 말고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철호 지사가 와도 이 경선이 재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철수 의원이 와도 재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출마 이유는 뭐 엊그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마치 이제 한동훈 대표는 꼭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그런 게 사실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 그러면 후보 본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종 경선 후보를 뽑을 때 뭘 보고 뽑겠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뽑죠. 비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만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뽑을 텐데 그걸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그리고 김문수 이 두 분은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지난주 토요일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말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해달라. 그런데 이날 김문수, 나경원 이 두 후보는 햄버거 동행을 했어요. 그죠? 햄버거 가게에 가서 서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행해서 햄버거 가게를 가가지고 햄버거를 드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키오스크에서 뭔가 이 햄버거를 이렇게 고르는 모습을 좀 연출한 것 같은데 그 키오스크에서 연출하는 모습도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참 이 뭐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되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 햄버거 동행을 한 것인가 라는 뭐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요새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딜레마에 빠졌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디 인터뷰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열린다는 것을 국무회의 때 알았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국무회의 때 참석을 안 했으니까 만약에 국무회의에 자기가 참석을 했더라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드러누워서 말렸다. 드러누워서 말렸다. 대통령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문 밖으로 나가는 걸 정말 이렇게 드러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비상계엄 할 거면 저를 지려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런 결기로 드러누워서 말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당장 쪽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뭔 소리야? 너 비상계엄과 이 계몽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니었어? 계몽령에 찬성하니까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는 마음으로 너를 지지해 줬는데, 근데 그 계몽령을 감히 드러누워서 말리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고성국 씨라고 왜 있죠? 예, 고성국 TV인가요? 고성국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고성국 TV 채널을 보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화가 났다더라, 배신감을 느꼈다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전원으로 흘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죠? 왜?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층을 확장해야 되는데, 중도층을 얻으려면 당연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데, 이거 선을 긋자니? 선을 그었죠. 이미 드러놓겠다고 했으니까. 선을 그으니까 자기를 지지했던 핵심 코어층에서 지지세가 흩어지는 느낌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독립변수는 이번 주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그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보수 후보, 그러니까 전체 보수 후보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직은 14.5%로 1등입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12.2%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2.3%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때는 두 자릿수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2.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경선 룰로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역선택 조항을 여기 KSY 조사를 가지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경선 룰로 이제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후보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가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KSY 조사 같은 경우는 사례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혹은 없음, 잘 모름으로 밝힌 이들의 조사 결과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일도양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총리에게 마치 대선 출마를 해서 부전승으로 이 꼼수를 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선수한테 큰 분노를 안겨주게 될 거다. 어떤 선수?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한테. 심판이 갑자기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선수하겠다 하면 그건 잘못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관세 전쟁 상황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걸 손을 놓고 나오라고 하면 그걸 이 혼란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은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왜? 지난주에 비상계엄을 드러누워서 막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했던 강성 보도층이 마음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고성국 TV에서 이거를 고성국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보고 뭐 화가 났다더라라는 이야기도 전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철호 지사가 만나고 왔는데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된다.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이철호 지사가 그 엑스맨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돌려가기를 한 것인지 이 불분명한 의문표, 이 물음표를 남기게 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 경선룰로 예측을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1등이더라. 그 이야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의 핵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PD님 이것도 이제 쇼츠로 짧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정희님인가요? 한정희님, 이 시간이 좋아요. 윤석만님 뉴스 차분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조금 흥분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 딴에는 흥분을 한 것 같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차분하게 느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그 이성과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말씀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가운 머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영옥님, 토론에서 한동훈을 못 이길 테니 저런 저질룰을 세팅하는 구태국힘 싹 갈아엎어야 한다. 결국 한동훈 해낼 것. 저도 이 부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토론에서 한동훈 대표와 토론해서 이긴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맞짱 토론을 다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것은 스페인 리그로 프리메라 리그로 치면은 그런 거죠.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는 것 같다고 각각 생각을 할 텐데 승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승부는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 TV 토론에서의 이 대진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즐겁게 국민들이 이 드라마틱한 승리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구누구를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뽑는 것이 아마 가장 재밌고 드라마틱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귀빈님, 저도 한씨입니다. 태어나서 한씨가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 좀 그만 괴롭혀라 친윤들아. 국민 돌보셔야 할 뿐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총리님. 네, 귀빈님 한귀빈님이죠. 그러면 한귀빈님이면은 이게 조선시대나 이런 때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한귀빈님이라고 하니까. 자, 한귀빈님, 그만 괴롭혀라 친윤들아. 이 부분에서 정말 한 총리님에 대한 애정도 묻어납니다. 그렇죠. 한덕수 총리님 그만 괴롭혀야 됩니다.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님을 욕보이려고 합니까? 잘못된 선택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함께 시청해주신 다른 동료 시민 모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또 10시부터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 계속 이어지니까요. 잠깐 쉬셨다가 돌아오셔서 10시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김혜승 앵커를 만나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체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태기를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